청담동의 한 카페에서 일어난 믿기 힘든 상견례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공한 기업가를 단순한 카페 사장으로 오해한 예비 사돈의 무례한 발언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극적인 반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신분 공개를 넘어서 진정한 품격과 존중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른 아침 5시 30분 서울의 한 커피숍에서 커피 원두를 갈아내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웠습니다. 강도훈 61살의 이 남성은 30년 넘게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루틴을 반복하고 있었죠. 회색 머리카락이 살짝 섞인 그의 모습은 언뜻 보면 평범한 카페 사장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대표님. 첫 번째로 출근한 직원이 인사를 건네자 도훈은 여전히 에스프레소 머신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그에게는 대표님이라는 호칭보다 사장님이 더 편했거든요. 아니, 사실 그냥 도훈 씨라고 불러주는 게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메이플 브루 청담 본점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이루어진 이 건물은 겉보기엔 그저 세련된 카페였지만 실제로는 전국에 200여 개의 매장을 거느린 거대한 프랜차이즈 기업의 심장부였죠. 하지만 도훈은 여전히 매일 아침 직접 원두를 볶고 첫 손님에게 내어줄 커피를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벌써 나오셨네요. 오전 7시쯤 아들 윤호가 나타났습니다. 32살의 윤호는 아버지와 달리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IT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그는 언제나 바쁜 듯 보였지만 매주 화요일 아침만큼은 아버지와 함께 커피를 마시는 시간을 지켰거든요. 응, 일찍 왔구나. 커피 한잔 할까? 도훈이 아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며 물었습니다. 윤호는 아버지가 직접 내려주는 라떼를 받아들며 뭔가 말하고 싶어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서 일찍 왔어요. 윤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떨림이 있었습니다. 유림이와 결혼하려고 해요. 도훈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컵을 닦던 행동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봤죠. 그래, 좋은 일이네. 유림이는 좋은 아이니까. 그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차분했지만 눈빛에서는 기쁨과 함께 약간의 걱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고맙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윤호가 머뭇거렸습니다. 유림이 아버지가 상견례를 하자고 하세요.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나요? 이유림은 윤호의 연인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미술재단을 운영하는 이만석 이사장의 딸이었습니다. 도훈도 몇 번 만나본 적이 있었는데 밝고 똑똑한 아이라는 인상을 받았었거든요.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일까요? 물론이지. 어디서 만날 예정이니? 도훈이 자연스럽게 물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한 긴장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갤러리에서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유림이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아트 갤러리요. 윤호의 설명을 들으며 도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참 아버지. 혹시 그때 뭐라고 소개할까요? 직업 말이에요. 도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25년 전 그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기획실장으로 일했었어요. 하지만 외환위기 때 명예퇴직을 당한 후 작은 카페 하나로 새 출발을 했었거든요. 처음엔 정말 작은 가게였지만 시간이 흐르며 지금의 메이플 브루로 성장했습니다. 그냥 작은 카페를 운영한다고 하면 되겠네. 도훈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잖아. 윤호는 아버지의 대답에 약간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아버지가 메이플 브루 전체를 창업하고 키워오신 거라고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다. 그냥 카페 운영한다고 해. 너무 거창하게 말할 필요 없어. 도훈은 다시 컵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 거니까. 그날 오후 도훈은 집에서 아내 민정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40평 규모의 아파트는 소박하지만 정돈되어 있었어요. 민정은 50대 후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아름다운 여성이었고 남편의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여보, 상견례 얘기 들었어요. 민정이 차를 우리며 말했습니다. 긴장되시죠? 조금은 그렇네. 아무래도 상대방이. 도훈이 말을 멈췄어요.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냥 우리 윤호 좋아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 민정은 남편의 표정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터라 그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대충 알 수 있었거든요. 당신은 항상 그래요. 너무 겸손하시다니까요. 겸손한 게 아니라 사실인 걸 어떡해. 나는 정말 카페나 운영하는 사람이니까. 도훈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메이플 브루가 전국에 몇 개 매장이 있는지 아세요? 민정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200여 개가 넘는다고요. 그리고 당신이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는 건물만 해도. 그만해, 민정아. 도훈이 부드럽게 아내를 말렸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진정한 존중은 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사람됨으로 받는 거야. 이틀 후 토요일 오후 종로구에 위치한 갤러리 모나에서 양가 상견례가 열렸습니다. 현대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갤러리였어요. 벽면에는 유명 작가들의 작품들이 걸려 있었고 천장이 높아 더욱 웅장해 보였습니다. 도훈과 민정은 평상시보다 조금 더 격식을 차린 옷차림으로 나타났어요. 도훈은 네이비 블레이저에 흰 셔츠, 민정은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소박하지만 품이 있는 모습이었죠. 안녕하세요. 이만석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명품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어요. 키도 크고 체격도 좋은 편이라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옆에 선 부인 역시 우아한 모습이었고요. 처음 뵙겠습니다. 강도훈입니다. 도훈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이만석입니다. 유리미가 윤호군 이야기를 많이 해서 부모님이 어떤 분들인지 궁금했거든요. 이만석의 목소리는 친화적이었지만 어딘가 품격을 따지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갤러리 한쪽에 마련된 테이블에 앉아 네 사람은 가벼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날씨나 갤러리 작품에 관한 이야기였지만 점차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어요. 윤호 군이 IT 분야에서 일한다고 들었는데 요즘 전망이 어떤가요? 이만석이 물었습니다. 나름대로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윤호가 대답했어요. 아, 그렇군요. 요즘 그 분야가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도훈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요? 순간 테이블 위로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도훈은 잠깐 망설였지만 곧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만석의 표정이 살짝 변했어요. 미간이 약간 찌푸려졌다가 다시 예의 바른 미소로 돌아왔지만 그 순간의 변화를 놓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디서 하시나요? 청담동에서요. 메이플 브루라는 카페입니다. 도훈의 대답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아, 제가 알고 있는 그 카페네요. 가끔 지나가면서 봤는데. 이만석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의 시선에서 뭔가 계산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분위기가 어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만석 부인도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고 유리미는 아버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어요. 그때 이만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딸이 커피 타는 집안과 결혼한다면 체면이 말이 안 되겠어요. 테이블 위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윤호의 얼굴이 순간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유리미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유리마, 현실을 봐야지.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 이만석이 말을 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윤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하려던 순간 도훈이 조용히 손을 들어 아들을 말렸습니다. 괜찮다, 윤호야. 도훈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이사장님, 제가 부족해서 실망을 끼쳐드린 것 같네요. 오늘은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만석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신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정직하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점 말이에요. 도훈 부부가 자리를 떠난 후 갤러리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강도훈은 집 베란다에 서서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초구에 위치한 그들의 아파트에서는 한강이 내려다 보였거든요. 민정이 따뜻한 차 한 잔을 가져와 남편 옆에 섰어요. 속상하시죠? 민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보다는 윤호가 더 속상할 거야. 도훈이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 때문에 좋은 인연을 놓치게 생겼으니까.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그 사람이 문제지. 민정의 목소리에는 화가 섞여 있었어요. 그래도 윤호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고 싶은데 아버지 때문에 반대를 당하니까. 도훈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윤호가 들어왔어요. 아들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윤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미리 설명을 더 잘했어야 했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도훈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만석 이사장이 그런 식으로 말할 줄은 몰랐어요. 유리미도 너무 당황해하고 윤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민정이 아들을 안아주며 말했어요. 윤호야, 진정한 사랑이라면 이런 어려움도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거야. 엄마 말이 맞아. 그리고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도훈이 덧붙였습니다. 사람의 진가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법이거든. 하지만 도훈의 마음 한편에는 복잡한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정말로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필요한 걸까요? 그날 밤 도훈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지난 30년간의 세월을 되돌아보았어요. 대기업에서의 화려한 시절, 외환위기로 인한 좌절, 그리고 다시 일어서기까지의 험난한 과정들.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그는 여전히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며 하루를 시작할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의 마음에는 새로운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강도훈은 평소보다 더 일찍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제대로 잠들지 못한 탓에 차라리 일찍 나와서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청담동 거리는 아직 고요했고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새벽 공기를 밝히고 있었어요. 메이플 브루 본점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원두 향기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어제의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도훈은 천천히 앞치마를 두르고 에스프레소 머신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야, 원두들아. 도훈이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원두를 갈기 시작했어요. 이건 그의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원두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곤 했거든요. 그때 갑자기 카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훈이 시계를 보니 아직 6시도 되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누가 이런 이른 시간에 올까 싶어 문 쪽으로 다가갔는데 밖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만석 이사장이었어요. 혹시 문 좀 열어주실 수 있나요? 이만석이 유리문 너머로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제와는 사뭇 달랐어요. 뭔가 진중하면서도 어색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도훈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문을 열어주었어요. 이사장님, 무슨 일로 이렇게 이른 시간에? 죄송합니다. 하룻밤 생각해보니 어제 제가 너무 무례했던 것 같아서요. 이만석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도훈은 예상치 못한 방문에 당황했지만 정중하게 안내했어요. 들어오세요.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이만석이 카페 안을 둘러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직 개점 전이라 조명도 밝지 않았고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에스프레소 머신 소리만 들렸어요. 도훈은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려 이만석 앞에 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석이 커피 잔을 받아들며 말했어요. 사실 어제 집에 돌아가서 유리미에게 꽤 혼났습니다. 제 딸이 아버지를 향해 그렇게 화를 낸 건 처음이었어요. 도훈은 자신의 커피를 천천히 마시며 이만석의 말을 들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사과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으니 굳이 서둘러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유리미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신다고 말이에요. 이만석이 쓴웃음을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처음엔 무슨 소리냐고 했는데 밤새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더라고요. 도훈은 여전히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제가 미술계에서 오래 일하다 보니 사람들을 만날 때 무의식 중에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부터 따지게 되나 봅니다.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이만석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반성이 묻어 있었어요. 도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사장님, 어제 일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딸을 생각하는 아버지 마음이니까요. 아니에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만석이 고개를 저었어요.
사람의 가치를 직업으로 판단하다니 정말 부끄럽습니다. 어제는 신뢰가 부족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도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본사 기획팀장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도훈은 잠깐 망설였지만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전화 받았습니다. 도훈의 목소리가 카페 안에 울렸어요. 아, 신제품 관련 회의 말이군요. 오늘 오전 회의는 오후로 미뤄주세요. 급한 일이 생겼거든요. 이만석의 눈이 약간 커졌습니다. 통화 중 상대방이 도훈에게 대표님라는 단어가 귀에 꽂혔거든요. 네, 광화문 직영점 리뉴얼 건은 다음 주에 최종 결정하죠. 예산안은 미리 검토해 두겠습니다. 도훈이 통화를 이어갔어요. 아, 그리고 부산 지점 확장 계획도 같이 논의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카페 직원 한 명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아직 개점 전인데. 그 직원은 이만석을 보고 잠깐 멈칫했어요. 괜찮아, 뭔데? 도훈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본사에서 급하게 보고 드릴 게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명동 직영점에서 문제가 생겼다는데 오늘 오전 중에 처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직원이 숨을 가쁘게 쉬며 말했어요. 알겠어. 그럼 9시에 본사로 가겠다고 전해줘. 도훈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직원이 나가고 나자 카페 안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어요. 이만석은 커피 잔을 들고 있는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만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메이플 브루가 전국에 있는 그 프랜차이즈 카페인가요? 도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그럼 대표님이라는 건? 이만석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제가 창업한 회사입니다. 25년 전에 작은 카페 하나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키워왔어요. 도훈의 설명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이만석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그는 메이플 브루가 어느 정도 규모의 회사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전국에 20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연 매출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기업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제는 왜 그냥 카페 운영한다고만 하셨나요? 이만석이 어리둥절하게 물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저는 실제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도훈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제게는 이 본점에서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리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만석은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을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는 도훈을 단순한 카페 사장으로만 여겼는데 실제로는 성공한 기업가였던 것이죠. 정말 죄송합니다. 이만석이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네요. 이 사장님 괜찮습니다. 누구든 그럴 수 있어요. 도훈이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때 도훈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에는 다른 번호였습니다. 네, 윤호야. 도훈이 전화를 받았어요. 내 회사 건물 말이야? 아, 임대료 문제구나. 걱정하지 마. 건물주한테 내가 직접 연락해 볼게. 잠깐 통화를 하던 도훈이 이만석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아들 회사 일로 급한 전화가 와서요. 아, 네. 괜찮습니다. 이만석이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윤호야, 내가 사무실 쓰고 있는 그 건물 말이야. 사실 그 건물도 우리 회사 소유거든. 자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 중 하나야. 도훈이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임대료 문제라면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걱정 마. 이만석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윤호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건물이 강도훈의 소유라니. 이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규모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전화를 끊은 후 도훈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아들이 사업 초기라서 이런저런 일이 많아서요. 아, 네. 이만석은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또 다른 직원이 들어와서 도훈에게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강남 지점에서 새로운 메뉴 테스트 결과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리고 내일 중국 바이어들과의 미팅 준비도 거의 끝났다고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고마워. 중국 진출권은 신중하게 접근하자. 아직 시기가 이른 것 같거든. 도훈이 침착하게 지시했어요. 이만석은 이제 완전히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강도훈은 단순한 카페 사장이 아니라 해외 진출까지 계획하고 있는 성공한 기업가였던 것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매일 아침 이곳에서 직접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이만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네요. 도훈이 그의 앞에 앉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저는 여전히 커피를 내리는 사람입니다. 회사가 커졌다고 해서 제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제가 어제 한 말들은 이만석이 부끄러워하며 말끝을 흐렸어요. 어제 이사장님이 하신 말씀 사실 이해가 가요. 도훈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딸을 걱정하는 아버지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엇인가요?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가진 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로 결정되는 것 같아요. 도훈의 목소리에는 삶의 지혜가 묻어 있었어요. 저도 한때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에서 일했지만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저 중 어느 쪽이 더 행복한지는 확실하지 않거든요. 이만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여유는 중요해요. 가족을 책임져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도훈이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이곳에서 커피를 내리면서 오늘도 정직하게 살아보자고 다짐해요. 대표님, 이만석의 목소리가 감정에 차 있었어요. 이사장님, 저희 윤호는 정말 좋은 아이예요. 물론 제가 아버지라서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도훈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유리명도 참 괜찮은 아이더라고요. 둘이 서로 아끼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다 뿌듯했거든요. 이만석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유리미와 윤호군의 관계를 제 편견으로 판단하려 했네요. 편견이라기보다는 딸을 걱정하는 마음이었겠죠. 도훈이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체면을 생각한 거였어요. 이만석이 자신을 반성하며 말했습니다. 미술계에서 제 지위나 체면 같은 것들 말이에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때 오전 7시가 되어 카페에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씩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도훈에게 인사를 건넸고 개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아침 첫 손님이 벌써 오셨네요. 한 직원이 밝게 말했어요. 이만석은 자신을 첫 손님이라고 부르는 직원의 말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기업 대표라면 일반 손님과 구분해서 특별 대우를 받을 법도 한데 여기서는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럼 이사장님, 진짜 첫 손님으로 모셔드릴게요. 도훈이 유쾌하게 말했어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저는 그냥 아무거나요. 이만석이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도훈은 정성스럽게 라떼 한 잔을 다시 만들어 이만석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커피 한 잔을 만들어 함께 마셨어요. 맛있네요. 이만석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직접 만드시는군요. 매일 아침 첫 번째 손님에게는 제가 직접 만들어드려요. 이건 저만의 작은 원칙이거든요. 도훈이 설명했어요. 이만석은 그 말을 들으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분명 자신보다 훨씬 큰 성공을 거둔 기업가인데 여전히 이렇게 소소한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거든요. 대표님, 제가 정말 무례했습니다. 이만석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어요. 어제 제 말들을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미 용서했어요, 이사장님. 그리고 앞으로는 서로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도훈의 대답은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만석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도훈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사장님, 한 가지만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말씀하세요. 지금 저에 대해 알게 되신 후에 태도가 바뀌시는 것도 결국은 같은 맥락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훈의 말은 부드럽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어제는 카페 사장이라고 해서 무시하셨고 오늘은 기업 대표라고 해서 존중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만석은 할 말을 잃었어요. 도훈의 지적이 정확했거든요. 진정한 존중은 상대방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그 사람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도훈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제나 오늘이나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 순간 이만석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피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해왔는지 절실히 느꼈거든요. 대표님 말씀이 정말 옳습니다. 제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네요. 이만석이 진심으로 반성했어요. 오전 8시가 되자 카페에는 출근길 손님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도훈은 평소와 다름없이 손님들을 맞이했고
이만석은 그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이만석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그리고 다음에 또 들르세요. 도훈이 따뜻하게 배웅했습니다. 문을 나서는 이만석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무거운 마음이었지만 동시에 뭔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이만석은 딸 유림을 만나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요? 아버지가 직접 찾아가셨다고요? 유림이 놀라며 물었어요. 그래. 그리고 내가 정말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 싶었어. 이만석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윤호 아버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거든요. 유림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내 말이 맞았구나. 아버지가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한다는 말 말이야. 이만석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게. 그날 저녁 윤호는 아버지를 찾아와 오늘 있었던 일을 들었습니다. 이만석 이사장이 직접 찾아왔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까지요. 아버지 정말 고생하셨어요. 윤호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고생은 무슨. 그분도 딸을 걱정하는 마음이었으니까. 도훈이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해는 풀린 거죠? 윤호가 희망을 품고 물었어요. 도훈은 잠시 생각해 보더니 말했습니다. 오해는 풀렸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는 것 같아. 무슨 말씀이세요? 그분이 진정으로 변하실 수 있을까 하는 거야.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뀔 리는 없을 테니까. 도훈의 걱정은 현실적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는 희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이만석의 모습에서 진심 어린 반성을 봤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강도훈은 다시 한번 베란다에 서서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예상치 못한 방문자, 뜻밖의 대화, 그리고 새로운 이해.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그리고 이만석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변할 수 있을까요? 도훈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많은 궁금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만석이 메이플 브루를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그는 계속해서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강도훈과의 만남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특히 마지막에 들은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진정한 존중은 상대방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그 사람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말 말이에요. 갤러리 모나의 이사장실에서 이만석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종로구 인사동 한복판에 위치한 이 갤러리는 그가 15년 전부터 운영해온 터전이었어요.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며 미술계에서 나름의 입지를 다져왔죠. 하지만 지금 그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아버지, 커피 한 잔 가져다 드렸어요. 유림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28살의 그녀는 미술사를 전공한 후 아버지의 갤러리에서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었어요. 고맙다 유림아. 이만석이 딸이 내어준 커피를 받아들이며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커피를 마실 때마다 강도훈이 직접 내려준 그 라떼 맛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요즘 표정이 안 좋으세요? 혹시 지난주 일 때문인가요? 유림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이만석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말이 계속 생각나더구나. 내가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한다는 말 말이야. 유림은 아버지 앞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나쁜 의도였던 건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냥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유림아. 이만석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 대표님을 다시 만난 후로 계속 생각해보고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모르겠더라고. 무슨 뜻이에요?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해서 품격이 있는 건 아니구나 싶어서. 이만석의 목소리에는 깊은 성찰이 묻어 있었어요. 강 대표님처럼 성공한 사업가인데도 매일 아침 직접 커피를 내리고 손님 한 분 한 분을 정성스럽게 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가 아시는 다른 분들 중에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는 뜻이군요. 그렇지. 갤러리를 운영하다 보니까 재벌가 사모님들이나 유명 인사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정작 진짜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은 드물더라고. 이만석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때 갤러리 직원이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윤호 씨가 찾아오셨는데요. 이만석과 유림이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윤호가 갤러리에 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들어오라고 해. 이만석이 말했습니다. 잠시 후 윤호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고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윤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어서 와, 윤호군. 앉아. 이만석이 자리를 권했습니다. 윤호는 유림 옆에 앉으며 이만석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이사장님, 오늘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지난주에 저희 아버지를 찾아와 주신 거 정말 감사했어요. 윤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만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이사장님은 정말로 변하실 건가요? 윤호의 질문은 직설적이었습니다. 아니면 저희 아버지가 성공한 사업가라는 걸 알게 된 후에 그냥 체면상 사과하신 건가요? 유림이 깜짝 놀라며 윤호를 바라봤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묻는 게 예의에 어긋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만석은 오히려 윤호의 솔직함이 마음에 들었어요. 좋은 질문이네. 사실 나도 그게 궁금했거든. 네? 내가 정말로 변할 수 있을까 하는 거 말이야. 이만석이 자신을 성찰하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체면 때문이었을 수도 있어. 성공한 기업가의 아버지에게 무례하게 굴었다는 부담감 때문에 사과했을 수도 있고. 윤호는 이만석의 솔직한 고백에 놀랐어요. 하지만 일주일 동안 계속 생각해 보니까 진짜 문제는 따로 있더라고. 이만석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야. 어떤 뜻인가요? 나는 항상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부터 생각했어. 사회적 지위, 경제력, 인맥. 그런 것들 말이야. 이만석의 목소리에는 부끄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그런데 강 대표님을 만나보니까 그런 식으로 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치게 되더라고. 윤호가 관심 있게 들었어요. 강 대표님은 분명 나보다 훨씬 성공한 사람인데 전혀 그런 티를 내지 않으시더라고. 오히려 나보다 더 겸손하고 진실했어. 이만석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유림이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그럼 이제 윤호와 제 결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만석은 잠시 망설이더니 윤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윤호군, 솔직히 말할게. 네. 아직도 내 마음 한편에는 걱정이 있어. 하지만 그 걱정이 예전과는 다르다는 걸 알겠더라고. 이만석이 설명했어요. 예전엔 사회적 체면 때문에 걱정했다면 지금은 너희가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때문에 걱정하는 거야. 윤호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게 진짜 부모 마음이겠지. 딸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거 말이야. 이만석이 유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유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다시 상견례를 해보자. 이번에는 제대로 된 마음가짐으로. 이만석의 대답에 윤호와 유림이 동시에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저녁 윤호는 아버지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강도훈은 아들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만석 이사장이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도훈이 생각에 잠기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변하실 수 있을까요? 윤호가 물었어요. 사람이 변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특히 오랫동안 굳어진 생각이나 습관은 더욱 그렇고. 도훈이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야. 진심으로 변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말이지. 그럼 다시 상견례를 해봐도 될까요? 물론이지. 하지만 이번에는 조건이 있어. 도훈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무슨 조건이요? 이번에는 우리 집에서 하자. 엄마가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고 싶어 하시거든. 도훈의 제안에 윤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후 이만석 부부는 강도훈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서초구에 위치한 40평 규모의 아파트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깔끔하고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거실 한쪽 벽면에는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다른 쪽에는 가족 사진들이 정성스럽게 걸려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정이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오늘을 위해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어요. 갈비찜, 잡채, 도토리묵 등 정갈한 한식 상차림이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만석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지난번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식사를 하며 네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이번에는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각자의 가치관이나 인생 철학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강 대표님은 어떻게 그런 마음가짐을 유지하시나요? 이만석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성공하신 후에도 초심을 잃지 않으시는 비결이 있나요? 도훈이 잠시 생각해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다만 매일 아침 카페에서 첫 손님을 맞이할 때마다 오늘도 정직하게 살아보자고 다짐하는 정도죠. 정직하게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요? 거창한 건 아니고요. 도훈이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어요. 손님에게는 최고의 커피를 내어드리고 직원들에게는 공정한 대우를 해주고 가족에게는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그런 하루들이 모여서 인생이 되는 것 같아요. 이만석이 깊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겠네요. 이 사장님도 충분히 그런 분이세요. 미술계에서 좋은 작품들을 소개하고 작가들을 지원하시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가요? 도훈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이만석은 도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강 대표님, 사실 제가 오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무엇인지요? 윤호 군과 유리미의 결혼에 대해서 말이에요. 저희 가문의 전통상 결혼식을 좀 크게 치르는 편인데. 이만석이 망설이며 말했어요. 도훈과 민정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리 하고 싶어요. 이만석이 계속 말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정말 의미 있는 결혼식을 하면 어떨까 해서요. 어떤 의미에서요? 민정이 물었어요. 두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결혼식 말이에요. 규모나 형식보다는 진실한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만석의 말에 모두가 감동했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도훈이 찬성했습니다. 윤호와 유리미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요. 그때 윤호와 유리미 동시에 말했어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이만석이 딸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정말이니? 네, 아버지.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유림의 대답에 이만석이 뿌듯해했어요. 그날 저녁이 깊어갈 때까지 두 가족은 결혼 준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장소, 하객 명단, 음식 등등 모든 것을 두 사람의 마음에 맞춰 계획하기로 했어요. 이만석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 도훈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강 대표님,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겠어요. 이 사장님도 이미 충분히 좋은 아버지세요.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이니까요. 도훈이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무례했던 일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만석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어요. 이미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는 앞으로만 보면 되죠. 도훈이 밝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이만석은 부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며 오늘 하루를 돌아보았어요. 여보, 오늘 어땠어? 부인이 물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들이야. 이만석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내가 왜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어. 당신도 변하고 있는 것 같네요. 부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유리미를 위해서라도. 이만석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한편 강도훈의 집에서는 윤호와 유림이 결혼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정말 꿈만 같아요. 유림이 행복해하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어떻게 될지 걱정했는데 우리 아버지들이 서로 이해하게 되어서 다행이야. 윤호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도훈과 민정은 젊은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자, 이제 정말로 결혼 준비를 시작해볼까? 민정이 밝게 말했어요. 윤호와 유림의 결혼식이 열린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에서 가을로 계절이 바뀌는 동안 두 가족 사이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특히 이만석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10월의 어느 화요일 아침 메이플 브루 청담 본점에는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이만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급한 용무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조용히 커피를 마시러 온 것 같았어요. 어서 오세요. 강도훈이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이만석은 종종 이곳을 찾았거든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다가 최근에는 거의 매주 두세 번씩 올 때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이만석이 자연스럽게 평소 자리에 앉았어요. 창가 쪽 구석 자리로 사람들을 관찰하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도훈이 직접 라떼 한 잔을 만들어 가져다 주었어요.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갤러리 문을 늦게 여는 날이라서요. 아침 시간이 여유로워졌어요. 이만석이 커피를 받아들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오늘도 첫 손님에게 직접 커피를 만들어 주시는군요. 습관이 되었나 봐요. 25년 넘게 해온 일이니까. 도훈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만석은 라떼를 천천히 마시며 카페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출근길 직장인들이 하나둘씩 들어와 커피를 주문하고 있었어요. 도훈은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정성을 다해 응대했습니다. 대표님, 이만석이 도훈을 불렀어요. 네. 혹시 제가 묻기 이상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만석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매일 아침 이곳에서 직접 커피를 내리시는 이유가 뭔가요? 도훈이 잠시 손을 멈추고 이만석을 바라보았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네요. 요즘 제가 많이 생각해보고 있거든요. 성공한 후에도 초심을 잃지 않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말이에요. 이만석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도훈이 이만석 옆에 앉으며 천천히 말했어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 시간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어떤 면에서요? 매일 아침 첫 번째 원두를 갈 때마다 처음 카페를 시작했던 그때의 마음이 떠올라요. 도훈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간절했거든요.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 실패하면 안 된다는 부담감,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까지. 이만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지금은 회사도 커졌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지만 그 간절했던 마음만큼은 잃고 싶지 않아요. 도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이 자리에서 커피를 내리면서 그때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이만석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저는 갤러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후로는 그런 마음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는데 이 사장님도 충분히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좋은 작품들을 소개하고 작가들을 지원하시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몰라요. 도훈이 격려했습니다. 그때 갤러리 직원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급하게 카페로 들어왔어요. 이 사장님 여기 계셨군요. 급한 연락이 와서 찾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 이만석이 물었습니다. 해외 컬렉터에서 긴급히 연락이 왔어요. 오늘 오후에 갤러리를 방문하고 싶다고 하는데 대형 작품 구매를 고려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직원이 숨을 가쁘게 쉬며 말했어요. 예전에 이만석이었다면 즉시 자리를 박차고 나가 VIP 고객을 맞이할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달랐어요. 알았어. 그런데 급할 건 없잖아. 오후라고 했으니까 충분히 시간 있어. 이만석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준비만 해두고 내가 오전 11시쯤 갤러리로 갈게. 직원이 약간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 이만석이라면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즉시 달려갔을 텐데 오늘은 왜 이렇게 여유로운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럼 준비해 두겠습니다. 직원이 나간 후 도훈이 이만석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의 여유인 것 같아요. 이만석이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시며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기회가 오면 무조건 달려갔거든요.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우선순위를 두고. 지금은 다르신가요? 요즘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대표님 말씀처럼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만석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차분하게 준비해서 진정성 있게 대하는 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더라고요. 그때 도훈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윤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응, 윤호야. 도훈이 전화를 받았어요. 무슨 일이야? 아버지, 유림이가 임신했어요. 윤호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도훈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정말이야? 언제 알게 된 거야? 어제 병원에서 확인했는데 유리미는 아버지에게 알려드렸어요. 저도 아버지께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윤호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만석도 전화 내용을 들었는지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정말 좋은 소식이네. 유림이 몸조리 잘하라고 전해줘.
도훈이 기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도 이제 아빠가 되는 거니까 책임감을 가져야 해. 네, 아버지. 그런데 윤호가 잠시 망설였어요. 왜? 유림이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시면서 손자 손녀를 위해서 뭔가 특별한 걸 준비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괜찮으시면 아버지와 함께 상의해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도훈이 이만석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럼 이사장님과 함께 이야기해보자. 마침 지금 여기 계시거든. 전화를 끊은 후 이만석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죠. 축하드려요, 이사장님. 도훈이 진심으로 축하했어요. 그런데 뭔가 특별한 걸 준비하고 싶다고 하셨다면서요? 도훈이 물었습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게 있어요. 이만석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손자나 손녀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위한 교육기금을 만들고 싶어요. 하지만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로요? 그 아이가 자라면서 정말 중요한 가치들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거든요. 대표님처럼 진실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요. 이만석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도훈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어른들이 모범을 보이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오후 이만석은 갤러리에서 해외 컬렉터를 만났습니다.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너무 조급해하지 않고 차분하게 작품에 대해 설명했다는 것이었어요. 그 결과 오히려 더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었고 큰 거래도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이만석은 다시 메이플 브루를 찾았어요. 도훈은 막 하루 업무를 마치고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은 잘 되었나요? 도훈이 물었습니다.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차분하게 접근하니까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이만석이 만족스러워하며 말했어요. 다행이네요.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어요. 창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었고 카페 안은 따뜻한 조명으로 가득했습니다. 대표님, 요즘 저에게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이만석이 진솔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변화요? 예전에는 사람들을 만날 때 항상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부터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만석의 고백은 진심이었어요. 좋은 변화네요. 갤러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되는 작품만 전시하려고 했는데 요즘은 정말 가치 있는 작품,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작품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만석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결국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 도훈이 격려했습니다. 대표님 덕분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배울 점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만석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저도 이사장님에게 많이 배우고 있어요. 특히 변화하려는 의지 같은 것들 말이에요. 도훈이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때 윤호와 유림이 함께 카페로 들어왔어요. 유림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고 윤호도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좋은 소식 들으셨죠? 유림이 밝게 말했어요. 축하한다, 유림아. 이만석이 딸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정말 기뻐. 고마워요, 아버지. 유림이 아버지에게 안기며 말했어요. 윤호도 도훈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할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 정말 기쁘다. 도훈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네 사람은 둘러앉아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이의 이름부터 시작해서 교육 방침,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키울지까지 모든 이야기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이 아이가 자라면서 정말 중요한 가치들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유림이 말했습니다. 어떤 가치들? 윤호가 물었어요. 진실함, 겸손함,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같은 것들이요. 유림이 아버지와 시아버지를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두 아버지 같은 분으로 키우고 싶어요. 이만석과 도훈이 동시에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겠네. 이만석이 말했습니다. 그럼요. 아이들은 어른들을 보고 배우니까요. 도훈이 동의했어요. 그날 밤 늦게까지 네 사람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과거의 오해와 갈등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진정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몇 달 후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메이플 브루 청담 본점에는 여전히 매일 아침 강도훈이 첫 손님을 위해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서너 번씩 이만석이 조용히 찾아와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이만석이 평소보다 일찍 카페를 찾았어요. 도훈은 여전히 원두를 갈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대표님. 이만석이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더 일찍 오셨네요. 도훈이 대답했습니다. 곧 손자가 태어날 예정이라서 마음이 들떠서 잠이 안 와요. 이만석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오늘은 특별한 커피를 만들어 드릴게요. 할아버지가 될 기념으로요. 도훈이 특별히 정성을 들여 라떼를 만들어 주었어요. 이만석은 그 커피를 받아들이며 도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대표님, 제가 정말 감사한 게 있어요. 무엇인가요? 대표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아직도 예전 그대로였을 거예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놓치면서 살았을 거라고요. 이만석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과찬이세요. 이 사장님이 변화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도훈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계기를 만들어주신 건 대표님이죠. 이만석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이 커피 맛처럼 대표님의 진심도 항상 느껴져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첫 번째 일반 손님이 들어왔어요. 젊은 직장인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도훈이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했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손님이 주문했습니다. 도훈은 정성스럽게 아메리카노를 만들어 손님에게 내어주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본 이만석은 새삼 감탄했습니다. 수백억 원의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여전히 매일 아침 이렇게 손님 한 분 한 분을 정성스럽게 대하고 있다니. 손님이 나간 후 이만석이 말했어요. 대표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성공한 후에도 변하지 않으시니까요. 변하지 않은 게 아니라 변하면 안 되는 것과 변해야 하는 것을 구분하는 거죠. 도훈이 설명했어요. 사람을 대하는 진심이나 정직한 마음 같은 건 변하면 안 되지만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은 계속 변화해야 하거든요. 이만석이 깊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좋은 말씀이네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유림이 병원에서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만석과 도훈은 각각 외할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된 것이죠. 병원에서 갓 태어난 손자를 본 이만석은 눈물을 흘렸어요. 작고 연약한 생명을 보며 이 아이에게 정말 좋은 할아버지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거든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만석이 도훈에게 물었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겠죠. 도훈이 신생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할아버지로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이만석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로부터 몇 주 후 어느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메이플 브루에서 도훈이 평소와 같이 커피를 내리고 있을 때 이만석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손에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뭔가 특별한 날인가요? 도훈이 웃으며 물었어요. 특별한 날이죠. 제가 진정으로 변화했다고 느끼는 날이니까요. 이만석이 선물 상자를 도훈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게 뭔가요? 열어보세요. 도훈이 상자를 열어보니 작고 정교한 커피잔이 들어있었어요. 수제로 만든 것 같은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잔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이만석이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요즘 도자기 만들기를 배우고 있거든요. 첫 작품이에요. 도훈이 깜짝 놀랐어요. 직접 만드셨다고요? 네. 손자가 태어난 후로 뭔가 새로운 걸 배워보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이 잔으로 대표님이 매일 아침 커피를 마셨으면 좋겠어요. 이만석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도훈이 잔을 들어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그럼 이 잔으로 오늘 첫 커피를 마셔보실까요? 이만석이 제안했어요. 도훈은 이만석이 만든 잔에 라떼를 따라 마셔보았어요. 맛이 다르네요. 더 특별한 것 같아요. 정말요? 이만석이 기뻐했어요. 네. 마음이 담긴 잔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도훈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이만석은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품격이라는 것을요.
값비싼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담긴 것이 진정한 가치를 만든다는 것을 말이에요. 대표님, 제가 이제 알겠어요. 이만석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뭘 말이에요? 커피 한 잔의 품격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비싼 원두나 화려한 장비가 아니라 그 한 잔에 담긴 정성과 진심이 품격을 만드는 거네요. 이만석의 깨달음은 진실했어요. 도훈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건 커피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것에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도 이만석은 계속해서 메이플 브루를 찾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커피를 마시러 오는 게 아니라 도훈과 함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려는 공통된 가치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손자를 안고 온 이만석을 보며 도훈이 말했어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할아버지의 어떤 모습을 기억할까요? 글쎄요. 하지만 분명한 건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가짐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고 싶고요. 이만석이 손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좋은 할아버지가 되실 거예요. 도훈이 확신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메이플 브루 청담 본점에서는 여전히 매일 아침 강도훈이 첫 손님을 위해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만석은 여전히 일주일에 서너 번씩 이곳을 찾아와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이만석이 도훈에게 물었어요. 대표님, 아직도 매일 아침 직접 커피를 내리시는 이유가 뭔가요? 이 질문은 1년 전에도 했던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진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질문이었거든요. 도훈이 잠시 생각해 보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커피 한 잔에 담긴 이야기가 제 인생이거든요. 저는 여전히 그 이야기를 매일 쓰고 싶어요. 이만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정말로 이해할 것 같아요. 어떤 의미로요? 매일 아침 첫 번째 커피를 내리시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대표님의 철학이고 삶의 방식이라는 뜻이죠. 초심을 잃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 같은 것 말이에요. 이만석의 말에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도훈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정확해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그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매일 아침 갤러리 문을 열 때마다 오늘도 진실한 마음으로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이에요. 이만석의 다짐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한 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팔순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걸음걸이가 조금 불편해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도훈이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하며 할머니를 도와드렸어요.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그런데 좀 연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부탁하셨어요. 물론입니다. 자리에 앉아 계세요.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도훈이 친절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만석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또 한 번 감탄했어요. 성공한 기업가가 80살 할머니 한 분을 위해 이렇게 정성스럽게 서비스하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거든요. 도훈이 할머니에게 커피를 가져다 드리며 말씀드렸어요. 천천히 드세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이 동네에서 이렇게 친절한 카페는 처음이에요. 할머니가 고마워하셨어요. 별 말씀을요. 언제든지 편하게 오세요. 도훈의 말씀에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할머니가 커피를 드시고 나가신 후 이만석이 도훈에게 말했어요. 저라면 저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 싶어요. 뭐가요? 상대가 누구든 차별하지 않고 진심으로 대하는 것 말이에요. 저는 아직도 가끔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을 무의식 중에 따지게 되거든요. 이만석이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해요.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중요한 건 그런 자신을 인정하고 계속 노력하는 거죠. 도훈이 격려했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그런 마음가짐을 유지하시나요? 매일 아침 이 자리에서 첫 번째 커피를 내릴 때마다 생각해요. 오늘 만날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대하자고 말이에요. 도훈이 설명했어요. 그리고 제가 받은 도움들을 생각하면서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자고 다짐하죠. 이만석이 깊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런 다짐을 해봐야겠어요. 그날 오후 이만석은 갤러리에서 새로운 전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무명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기획전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업적 성공을 최우선으로 고려했겠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정말 가치 있는 작품,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작품을 선별하려고 노력했거든요. 이사장님, 이번 전시는 수익성이 좀 떨어질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때로는 수익보다 의미가 더 중요할 때가 있어. 이만석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정말 재능 있는 작가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직원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예전에 이만석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이만석은 집에서 딸 유림과 사위 윤호, 그리고 돌이갓 지난 손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아버지, 요즘 정말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유림이 말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예전에는 항상 바쁘고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여유롭고 행복해 보이세요. 유림의 관찰은 정확했어요. 그런가? 확실히 마음이 편해진 것 같긴 해. 이만석이 손자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강 아버지를 만난 후로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윤호가 덧붙였어요. 그분은 정말 특별한 분이야. 나에게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거든. 이만석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그때 손자가 할아버지를 보며 웃었어요. 이만석의 얼굴에도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할아버지의 어떤 모습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유림이 물었어요. 진실하고 겸손한 모습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고. 이만석의 대답은 진심이었습니다. 분명 그렇게 기억할 거예요. 윤호가 확신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이만석은 평소보다 일찍 메이플 브루를 찾았어요. 도훈은 여전히 원두를 갈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대표님. 이만석이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더 일찍 오셨네요. 도훈이 대답했습니다. 손자와 함께 산책을 나왔다가 들렀어요. 지금 유림이가 근처 공원에서 아이와 놀고 있거든요. 이만석이 설명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오늘은 특별히 2잔을 만들어 드릴게요. 유림양 것도 같이요. 도훈이 제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훈이 커피를 만들면서 말했어요. 요즘 이사장님 얼굴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그런가요? 확실히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항상 뭔가에 쫓기는 기분이었는데 지금은 여유를 찾은 것 같거든요. 이만석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좋은 변화네요. 대표님 덕분이에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배웠거든요. 이만석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그때 유림이 아이를 안고 카페로 들어왔어요. 14개월 된 아기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계셨네요. 유림이 밝게 말했어요. 응, 커피도 가져왔어. 이만석이 딸에게 커피를 건네주었어요. 아기가 도훈을 보더니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도훈도 아기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도훈이 말했어요. 할아버지를 닮은 것 같아요. 요즘 할아버지는 누구에게나 친절하시거든요. 유림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만석이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아직 멀었어. 더 배워야 할 게 많아. 하지만 변화하려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도훈이 격려했어요. 그날 오후 이만석은 갤러리에서 무명 작가 한 분을 만났어요. 젊은 화가였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품이 정말 좋네요. 이번 전시에 꼭 참여해 주세요. 이만석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정말요? 하지만 저는 아직 무명이고. 작가가 망설였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좋은 작품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만석의 말에 작가가 감동했어요. 예전에 이만석이었다면 상업적 가치를 먼저 고려했겠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거든요. 그날 저녁 이만석은 다시 메이플 브루를 찾았어요. 도훈은 하루 업무를 마치고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도훈이 물었어요. 정말 보람 있는 하루였어요. 좋은 작가와 좋은 만남이 있었거든요. 이만석이 만족스러워하며 말했어요. 다행이네요. 대표님, 제가 요즘 깨달은 게 있어요.
이만석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무엇인가요? 진정한 성공은 많이 가지는 게 아니라 많이 나누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이만석의 깨달음은 진실했어요. 도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요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가진 것들을 더 많이 나누고 싶어요. 젊은 작가들에게 기회를 주고 정말 가치 있는 예술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향유하고 싶거든요. 이만석의 계획은 구체적이었어요. 좋은 계획이네요. 분명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도훈이 격려했습니다. 그 순간 이만석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요. 대표님 정말 감사해요. 이만석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무엇 때문에요? 저에게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셔서요. 덕분에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이만석의 감사는 진심이었습니다. 과찬이세요. 이 사장님이 변화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도훈이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카페에서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어요. 인생에 대한 이야기, 가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까지. 모든 이야기가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카페 안은 따뜻한 조명으로 가득했어요. 이 공간에서 두 사람은 진정한 우정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훈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 사장님,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내요.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말이에요. 물론이죠. 이제 저에게는 대표님이 인생의 멘토 같은 분이거든요. 이만석이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화면은 두 사람이 함께 나누는 따뜻한 커피잔 위로 피어오르는 김으로 전환되며 이 아름다운 이야기에 막이 내렸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가진 것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가짐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는 언제나 따뜻한 이해와 존중이 자리한다는 것을, 커피 한 잔에 담긴 정성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진심을 담아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품격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